자, 두 번째 놀이는요. 밀가루 반죽, 아이클레이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아이클레이 같은 걸로 놀아도 충분해요. 아, 참. 아이클레이로 놀 때요. 너무나도 예쁜 다양한 색깔들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딱 네 가지 색깔만 저희는 비치를 해 놓습니다. 뭔지 짐작 되시나요? 아실걸요? 빨강, 노랑, 파랑. 예, 삼원색이죠. 이 세 가지 색깔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연두, 분홍, 보라, 네, 이런 것들도 다 팔아요. 너무나도 예쁜, 예, 색깔 다 팔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요걸로 이제 손주작 놀이는 가능하지만 색과 색이 모여서 새로운 색이 창조되는 이것까지는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딱 빨강, 노랑, 파랑, 아, 그리고 플러스 흰색이에요. 흰색은 왜냐면 이제 그 진하고 옅은 색깔을 표현해낼 수 있으니까, 네, 그 흰색까지 해서 네 가지 색만 써요. 근데 그 색깔 딱 네 가지를 주면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핑크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색 없어요? 연두색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색깔을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럼 그때, 너 그거 몰랐구나?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숨어 있는데, 새로운 비밀 한 가지 알려줄까? 이렇게 조금 흥미를 키우는 말을 좀 하고, 봐봐봐, 너가 지금 핑크를 바랬잖아. 핑크는 이 중에서 뭐랑 뭐랑 섞으면 핑크가 나오는데 한번 알아맞혀 볼래? 하고 퀴즈 놀이처럼 진행해요. 네, 그럼 아이들이 좀 많이 맞추기도 하고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면 어떻게 할까요? 빨강하고 노랑을 섞으면서 핑크라고 말을 하면은요. 과연 그럴까?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조금 띄워갖고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그럼 점점점 무슨 색이 돼요? 주황빛이 나오잖아요. 와, 너 신기하다. 주황을 발견했구나.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4살에서 7살 우리 아이들은요, 뭘 잘못했다라는 개념은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핑크가 어느 걸까 생각했는데 아직 정답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빨강, 노랑을 섞어서 해봤더니 주황이 나왔어요. 그럼 저는 너 지금 뭘 발견했는지를 알아? 야, 빨강, 노랑을 섞었더니 주황이 나오네. 야, 너무 신기하다. 대단한데? 자, 그리고 일부러 써줘요. 빨강 더하기 노랑은 주황하고 이제 제가 써요. 네, 왜? 아이는 자기가 한 거를 선생님이 기록으로 남기는 걸 보면 또 자기가 대단한 걸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 또 진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분홍을 만들려면 무슨 색깔을 섞어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빨강하고 흰색 섞어서 아이들이 만들어요. 네, 만들고 나면 느낌이 어때요? 너무너무 신나죠. 그래서 똑같은 아이클레이를 가지고도 우리가 보통은 빨강이야, 노랑이야, 파랑이야, 혹은 하면 빨강이랑 노랑을 섞으면 주황이 된단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암묵지식. 예, 경험에 의해서. 왜냐하면 설명하는 건 배경 지식에 속하죠. 그 지식, 배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되고요. 자기가 해보는 건 암묵 지식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강렬한 기억을 남기고 흥미를 돋구고 더 의욕적으로 아이를 키워줄까요?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요. 저는 가끔은 우리 오감놀이 그래갖고 막 실제로 밀가루 같은 음식물로 많이 이제 놀이도 하잖아요. 근데 전 너무 거창하게 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왜냐면 놀이가 거창해지면 엄마는 피로도가 너무 많아지고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우리 아이가 작은 실수를 하게 되면요. 불필요한 화가 나요. 네. 그래서 엄마도 좀 여유롭게, 왜 있잖아요. 그 유럽 쪽, 그 프랑스 엄마, 뭐 덴마크, 스웨덴 엄마들의 그 육아 패턴을 보면은 그녀들은 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지? 이런 거 늘 궁금하지 않은가요? 그런 거 보면은 아이가 경험해야 될 부분을 그렇게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은. 예, 이런 것,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아이가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끔은 저는요, 이렇게 아이가 내가 한 걸로 실제 현실적인 뭔가를 완성해낼 수 있다. 이런 경험은 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아이가 밀가루 반죽 놀이를 하고요. 오늘은 우리 수제비 만들어 먹자. 칼국수 만들어 먹자. 근데 엄마는 네가 만들어준 수제비 먹고 싶어. 너도 얼마든지 수제비를 만들 수 있단다.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네, 4살이면 이제 엄마가 같이 많이 도와주고요. 5살인데 이 소근육이 잘 발달된 아이들은요, 꽤나 잘해요. 그래서 똑같이 반죽놀이 하듯이,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있잖아요. 처음에 밀가루에 물을 타서 섞을 때는 이게 너무 이제 조절하기가 힘드니까, 아직 요까지는 너가 7살 되면 엄마가 시켜줄게. 요까지는 엄마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요게 웬만큼 이렇게 약간 덩어리가 지워지면, 그때부터는 너가 이제 쪼물딱거리는데, 이걸 쪼물딱거리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런 식으로 아이가 맡은 역할이 중요함을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애기용 비닐 잠금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아이가 직접 이 경험해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손만 깨끗이 씻으면 우리 엄마 손만 내듯이 맨손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주물거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엄마는 국물을 준비를 해서 네. 국물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제 설명해 주면 돼요. 뭐 멸치나 다시마 같은 걸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기 육수를 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설명하면 돼요. 해 줘 가지고 인제 드디어 밀가루를 떼어서 아이가 모아 두면은 그거를 인제 뜨거운 물에 넣는 건 엄마 역할이죠. 그리고 인제 또 간 보는 것도 아이한테 계속 시켜서 "한번 맛봐봐. 뭐 국간장을 좀 더 넣을까 어떨까?" 이런 걸 인제 계속 하는 거죠. 네. 이 과정을 하면은요 아이들 진짜 재밌어하고요. 그 중간에 어머니가 인제 이런 놀이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런 놀이를 할 때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 과정을 인제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어서 나중에 인제 요런 거를 출력해서 정말로 아이의 기록 이런 사진만 모으면은 너무 훌륭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에 어떤 활동을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 제가 태도를 계속 강화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고런 거 할 때 사진을 찍어 주세요. 실제로 제가 아이들하고 놀이하거나 아이가 그림을 그리거나 뭐 잠깐 아이클레를 할 때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와 너 집중하는 모습 진짜 멋있다. 넌 모르지 네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몰입하고 있는지. 야 이거 선생님이 사진 찍어서 너 보여줄까?" 이렇게 해요. 그럼 갑자기 더 열심히 해요. 그럼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가장 멋있게 나오는 각도로 찍어요. 예. 그럼 인제 아이가 보여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 보여줘요. 보여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엄마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뿌듯한 모습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제 고런 사진들을 집에서 찍으셔서요. 나중에 인제 요즘 왜 포토북 만드는 사이트 되게 많잖아요. 그쵸? 한 만 얼마 정도면은 그런 날짜 쓰고 활동 이름 쓰고 아이 사진 자락 해 가지고요. 그야말로 멋진 포토북이 완성이 되면요. 그건 정말로 왜 아이가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들로만 모여 있는데 정말 아이는 자기의 객관적 모습을 모릅니다. 제가 왜 열심히 하는 행동 사진을 찍으라고 하냐면은요. 우리 "자 사진 찍자." 하면 어떻게 찍어요? 짜잔 이러고 찍잖아요. 뭘 하다가도 애가 뭔가 놀다가도 엄마 사진 찍는다 그러면은 또 갑자기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놀이하는 모습, 진짜 뭔가에 몰입하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은 몰라요. 그쵸? 그래서 객관적인 나의 열심히 하는, 몰입하는, 집중하는 모습들을 자꾸 찍어 주면 아이들은 그런 모습이 되게 자기도 멋있게 생각이 되죠. 내가 나를 멋있게 생각해야지 그 행동은 반복됩니다. 네. 칭찬보다 부모님의 칭찬도 효과가 당연히 있지만 아이가 스스로를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뿌듯함을 가지면 그게 곧 긍정적인 자아 개념으로 형성이 되고 그게 자존감으로 연결되고 더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